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벌어진 해프닝 같은 일이 아닌 건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죠. 디플레이션,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도 골로 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체력은 고갈될 대로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부양책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백약이 무효, 엄청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지난달 부동산 대형 개발사 완다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한 데 이어서 이번 달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구이 외환이 채권 이자 지급을 중단한 상태죠.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더 이상 돌지 않는다는 소리인데요. 이건 그냥 거의 돈맥경화에 걸린 거나 다름이 없는 정말 디폴트 상황이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국의 디플레이션, 경제 악화가 그 내간 부동산 쪽을 건드리게 된 거죠. 지금까지 중국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빗장을 열면서 엄청난 부양책들을 쏟아냈었는데요. 이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요. 결국 디플레이 공포가 현실적으로 부동산에서 터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서운 건 부동산은 금융회사와 물려있게 마련이죠. 돈이 투자가 되고 회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건데 비구이 위안에 투자한 금융권 원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 당연히 만기가 도래한 상품에 현금 지급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금융사에다가 집어넣었던 일반 투자자 돈들이 말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결국 은행 디폴트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은행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벌이지 않죠.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금융 관제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버리면서 결국 이게 도미노가 되어버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에 자금을 많이 묻어둔 여타의 금융사도 그대로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은행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뱅크런이 뭡니까? 아예 은행 창구를 닫을 수밖에 없고 돈이 말라서 원천적으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이런 고리들은 전체 파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게 파산으로 가는 각을 딱 잡고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장기화, 이로 인해서 부실이 부동산에서 터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금융권은 그대로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이 되어가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각고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크린을 통해서 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외로 중국 부동산 부실이 터져버리니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중국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국 화폐, 위안화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2% 정도 되는데 이로 인해서 환율이 상당히 불안정을 가지고 있죠. 가뜩이나 위안화까지 약세 현상을 보이게 되면 환율은 급격하게 자극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1340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외국 자본이 원화를 물고 있지 않죠. 가뜩이나 한국 경제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원화 가치에 대한 기대 심리도 훅 떨어지게 되면 결국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국 경제에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고요. 대중 반도체 수출이 40% 정도가 되는데 우리 먹거리 그 파이가 확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한국 경제 체질이 급격하게 악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잠재 경제 성장률도 1%대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국가나 기업이나 더 나아가 개인에게 더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에서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게 됐죠. 1063조 정도 되는데요. 이건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출 600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대출을 막았는데도 부동산에서 이런 사달이 났는데 우리는 거의 8개월 이상을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경제도 중국의 디플레 같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 결국 중국의 일이 딴 나라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경기 침체, 부동산 부실로 가게 될 건데 중국과 다른 점이 개인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 규모가 어마어마한 폭탄에 내관이 하나 더 달려있게 된 거죠. 부동산 업체 PF 구조가 무너지기 전에 개인 디폴트, 개인이 하반기 더욱 올라가게 될 금리 영향 때문에 완전 부실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고요. 이건 그대로 은행 부실로 이어지게 되겠죠. 금융권 파산이 업계 1위의 부동산 기업 디폴트에서 비롯되는 중국의 모습이 아니라 자국 내 빚더미 채무 불이행이라는 파도가 몰려오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다른 점이 기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개인에서 시작돼서 기업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내외적인 이중고에 빠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인지는 몰라도 오늘 집값 자체가 상당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39억 고점에서 여전히 32억 시세. 충격적인 건 8월 전세 시세가 20평대 3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래죠. 30평대도 거의 22억에서 12억으로 빠지고 있어요. 강남 역전세 걱정 없다고들 말하는데 앞으로 영향을 더욱 받을 수밖에 없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분명 오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 구하기 더 어렵게 되고 전세가는 내리꽂는 경향을 보이게 될 거고요. 아크로 리버뷰 고점 37억 대비 3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거의 7억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세가도 26억에서 18억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8억 이상 하락하고 있네요. 13억 수준에서 18억으로 올라섰지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반포 라클라스 고점 34억 시세에서 29억을 찍고 있고요. 고점 대비 5억 정도의 하락세, 반포비도 1차도 고점 대비 5억 정도의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여기도 8월이 충격이죠. 30평대 고점 대비 12억에서 5억까지 내려앉았어요. 거의 빠직 소리가 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가보면 압구정 현대 1차 40평대 고점 47억 대비 4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거의 전세가가 낙폭이 큰 편입니다. 40평대 17억 고점 대비 1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거의 7억에서 10억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도곡동 타워 팰리스 49평 고점 37억 대비 28억의 매매, 거의 10억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강남 중대형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강남 중대형이 연일 신고가를 찍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타워 팰리스 1차 전세가도 고점 17억 대비 34평이 9억으로 내려앉고 있어요. 상당한 전세가 약세 현상, 역전세를 우려할 정도죠. 그리고 도곡 렉셀 30평대는 고점 32억 대비 27억의 시세 보이고 있고요. 25억에서 살짝 올라섰지만 고점 대비 하락세죠. 중대형 평수 40평대에선 고점 41억 대비 43평이 33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거의 8억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는 19억 대비 12억 선으로 내려와 있죠. 잠실 쪽으로 가보면 잠실 S가 고점 27억 대비 30평대 22억의 시세, 거의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거래가 세 곳에서 나왔죠. 물레자이,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최고가 16억에서 35평 9억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정상 거래인데 거의 7억이 빠지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짐입니다. 슬슬 분위기 봐가면서 던지고 나가죠. 그리고 위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10억이 빠지는 거래, 최고가 18억에서 39평 8억 5천의 거래가 나왔어요. 그냥 10억이 빠져나가는 거래였죠. 여기는 12억 선상에서 8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 그동안 오른다, 반등이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다시 10억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8월 거래에서 최고가 27억에서 18억 거래, 거의 10억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죠. 이거 지금 2022년 분위기로 슬슬 이동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부동산 위기론이 확산이 되면서 실제로 중국이 흔들리니까 이런 현상들이 국제적으로 나타나면서 더욱 이런 모습들은 9월에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 증가량 꾸준히 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은 엄청나게 터져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네요. 던지고 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아무튼 예의주시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서울 위례 강교에서 낙폭이 컸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10억을 찍는 거래도 나왔고요. 이거 중국 부동산 위기 그대로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 가계부채, 부동산 부실, 금융권 위기라는 고리로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위기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조심 미친 듯이 올라가는 분양가 피하시면서 로드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